안녕하세요. 한국농내생관리협회 정상갑입니다. 원래 오늘은 이 주제로 하는 게 아닌데 의외로 이 초기안압이라는 어떤 분은 용어 자체도 생소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협회 회원들이 카페를 통해서나 중강의를 통해서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 유튜버라는 게 또 우리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초기안압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 같아서 이걸 좀 정립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안압은 우리 안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 초기안압, 적정안압 이 말은 우리 협회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안압관리에서 적정안압이나 초기안압, 이거는 협회 시작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많이들 돈에서도 안약 넣고 가면은 끊고 한 달 뒤에 봅시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대학병원 이런 데서는 아직 이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약을 넣고 가나 안 넣고 가나 처음에 대학병원 옮길 때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대학병원에서 잰 안압을 그걸 그대로 초기 안압으로 잡고 관련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 관리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초기 안압이라는 자체 용어가 뭐냐면, 이렇게 초기, 이게 내 눈에 녹내장인지 아닌지 모르고 처음에 병원 갔을 때 그때 잰 안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잰 안압이 가장 왜곡되지, 오염되지 않는 안압이기 때문에 그 안압을 기준으로 내 상태가 얼마냐를 보고 그럼 얼마를 내려야 되겠다고 적정 안압을 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초기 안압이에요. 그런데 이 초기 안압이 특히 개인안과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 비해서는 안압계의 신뢰도가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시스템적으로 금교정하는 게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데서 개인안과에서 잰 안압을 가지고 대학병원 가면 맞지가 않겠죠. 그걸 초기 안압을 잡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안약을 또 넣어버리면은, 이 안약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조금 떨어지고, 어떤 사람 많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다가 안약까지 집어넣어버리면은 전혀 초기안압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압관리라는 거는 이 초기안압, 이렇게 처음에 기준이 되는 안압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 상태가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RNAPL이 얼마나 함몰되어 있냐를 보고, 그럼 당신은 요 정도 안압에서 관리를 합시다 하고 정하는 게 적정 안압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면 관리가 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럼 하나씩 좀 분류를 해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개인안과에서 대학병원으로 갈 때 이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안약을 안 넣고 그냥 갔다면은 이 안압은 무시를 하세요. 근데 어떤 데는 개인안과 대부분 골드만도 하지만 공기압으로 측정하는 것도 많아요. 공기압은 골드만보다 훨씬 더 편차가 커요. 같은 골드만이라도 금교정, 캘리브레이션이 안 되었으면 편차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가면은 대학병원 가면 처음 안압을 측정할 거잖아요. 그걸 초기 안압으로 잡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약을 넣어버렸다. 그러면 이미 안압은 흐트러지기 때문에 가기 전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안약을 중단하고 초기 상태로 만들어. 원래 안약이 약효가 떨어지는 게 4주에서 7주 걸리지만 보통 한 달 정도면 가능해요. 그리고 또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옮길 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병원 간에도 서로 안압이 차이가 나요. 심지어 많이 나온 데는 많이 차이 나는데 3, 4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약을 끊고 한 달 뒤에 가야 되는데, 단 동네 안과가 엉터리라는 게 아니에요. 편차가 크다는 거지. 동네 안과에서 한 25 이상이 안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MD값이 15가 넘어가는 말기일 경우는 안약을 계속 넣고 가도 돼요. 어차피 고안압은 별도로 또 관리한 거 지난번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안압이 고안압이거나 아주 말기가 아닌다면은, 근데 보통 사람들 그래요. 나 한 달 동안 안 넣어도 될까? 여러분들 녹내장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안 넣고 있다가 이제 발견하고 나서 한 달을 안 넣어가지고 전체의 관리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안압이라는 거는 상당히 시간대마다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 타임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걸 이제 밤 12시로 볼게요. 밤 12시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낮 12시로 보고 밤 12시로 보면 보통 누울 때 머리가 수평으로 내려갈 때 안압이 높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점점 이게 아침 6시로 봅시다. 쭉 떨어져요. 쭉 떨어지다가 오후 6시고 이게 이제 오후에요. 이제 새벽에 이제 밤늦게 쭉 되면 떨어지다가 이제 여기서 누워 자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올라가 내리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올라가는 걸 우리가 평균 어디를 재느냐.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 아니면은 자 아침에 이걸 재했어. 아침에 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뭐 16이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근데 오후에 또 재버리면 이게 한 13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오후가 안압이 높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하다가 안구 건조나 스트레스나 받으면은 오후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생리적으로는 이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 안압을 재고 또는 오후에 안압을 재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가서 오전에 간 사람이 쟀던 사람이 오후에 가거나 오후에 쟀던 사람이 오전에 가면 이 기준에 되는 초기 안압이 틀려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오전에 됐던 이 초기 안압이 오후에 됐던 초기 안압은 다를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병원을 가서 한 달 뒤에 약효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볼 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전에 예를 들어 10시에 안압을 쟀다 그러면 적어도 9시나 11시 간암 10시를 잡고 9시나 11시 사이 또는 2시에 3시에 했다면 적어도 2시나 4시 사이에서 꼭 안압을 측정해야 비교 가능한 안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오전에 안압 측정이고 한 달 뒤에 오후에 가서 안압이 뭐 떨어지는지 어쩐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약효 때문에 떨어진 것 때문에 혼돈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 정리를 하면은 이 초기 안압이라는 거는 안약을 전혀 안 넣은 상태의 안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내가 계속 단일 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간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서 계속 단일 그 병원에 안압기에 맞게끔 초기 안압을 측정하고 해야 되고 만약에 동네 안에서 안약을 넣고 갔다 그러면 안약을 끊고 한 달 뒤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병원에 가서 안압을 측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A적인 경우는 뭐라 그랬죠? 안압이 25가 넘은 고안압이거나 MD값이 15가 넘어가는 아주 말기일 때는 계속 넣고 간다. 왜? 말기는 어차피 10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대학병원에서 대학병원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병원 간에도 그 안압기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초기 안압이 그 기준이 흐트러지면 안압 관리에 실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초기 안압을 잘 지켜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옛날에 모르겠다면 옛날 병원 가면 기록은 다 있습니다. 그때 안압이 얼마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때 몇 시에 안압을 재는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물어보고 안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한국농내장관리협회 공식 카페 농내장 질환 멈춘 사람들 카페에 오셔가지고 많이 공부하시고 매주 화요일마다 준 강의도 들으셔서 많이 공부하고 아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그만큼 본인의 눈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어요. 더 자세한 거는 카페에 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